안녕하십니까. 36장입니다. 이 좀 헷갈리는 내용이네요. 다시 도덕경은 헷갈리지 않는 장이 거의 없지만 이건 특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가 계속 나와요. 부정법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장욕, 흡지, 필고, 장지. 그것을 움츠리려고 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것을 펼쳐야 하고, 고는 꾸준히 또는 한결같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결같이. 반드시 그것을 한결같이 펼쳐야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 흡이라는 글자는 이제 움츠리다, 흡, 이런 뜻인데 좀 어려운 한자니까 좀 연습해 두시고요. 낯선 한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지 8개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을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네. 사람인데, 사람의 어떤 측면을 말하고 있죠.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가지의 사건이에요. 이게 부정법이니까 이제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사실 이게 알아내기가 좀 쉽지는 저도 않았습니다만은 여튼 제가 이제 알아낸 바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펼쳐야 하고, 또 이제 먼저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장욕, 약지, 필고, 강지. 그것을 약하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것을 한결같이 강하게 해야 하고, 그렇죠? 또 장욕, 폐지, 필고, 흥지. 그것을 없애고자 하면, 그죠? 반드시 그것을 꾸준히 일으켜야 하고, 북돋운다, 불러일으켜야 하고, 고는 문화 한결같이로 하겠습니다. 장욕, 탈지, 필고, 여지. 그것을 빼앗고자 하면 반드시 한결같이 그것을 주어야 하고, 이렇습니다. 준다. 여는 준다는 뜻이죠. 표창장을 수여한다 할 때 여자를 쓰죠. 이제 준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는 학문, 학이죠. 요게 지는 신, 믿음입니다. 요거의 약은 권력, 력이라고 했죠. 이제 33장에서 성인자 유력 그랬죠. 그래서 유력 또는 이제 지, 뜻지자, 권력에 대한 의지죠. 이제 권력을 약하게 하고자 하면은, 그리고 강지는 이 신적 생명력이죠. 그것을 강화해야 하고, 장욕, 생명력 또는 자아의 깨달음, 자아의 정체성, 이런 거, 그것이죠. 살아있다는 뜻이죠. 희원의 별칭. 네. 장욕, 폐지에 없애고자 하는 것은 사사로움, 거짓자, 그 다음에 실거 흥지에 북돋워야 하는 것은 사랑에 아낀다는 뜻이죠. 탈지는 명예, 명자, 이름 명자, 명예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명예죠. 명예를 빼앗고자 하면은, 여지는 후왕이 받는 도에게서 받는 영예입니다. 영예. 그러니까 명예와 영예를 좀 달리 표현했는데, 그거는 다시 이제 그렇게 뒤에 부연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세상의 명예와 도가 주는 명예,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것을 움츠리려고 하면은, 약하게 하려면은, 또 없애려면은, 빼앗으려면은, 이거 좀 좋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마음에 드는 것인데 그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죠? 없애고 약하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사로움의, 거짓자의 어떤, 활동을, 줄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마음에 드는 거 없애려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펼친다, 믿음.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강화한다. 이것은 생명력. 또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사랑의 어떤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또 준다. 그것은 영예를 계속 준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로부터 오는 참된 신적자의 어떤 활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계속 꾸준히, 고는 한결같이입니다. 이 한결같이 꾸준히 주어야만 이것을 멈추어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없애고, 빼앗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크게 말하면 이것은 유의 사건, 이거는 무의 사건, 이거는 무의, 이거는 무지무욕, 이렇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풀이에서는 이제 다시 하면서 자세히 얘기를 하겠죠. 해야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자체는 이건 뭐 그냥 글자만 가지고 뭐 이렇게 대충 얼렁뚱땅해서는 의외로 또 다 그렇죠. 근데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도덕경은 그런 얼렁뚱땅하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 그래 부정법이라는 거는 그것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거를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시위 미명 이것을 미명이라고 한다. 이것이죠. 시는 이제 이 독자와 노자가 함께 목격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누구나 이런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 미명이라고 한다. 작은 지혜죠. 밝음이죠. 밝음. 이거는 이제 도에서 오는 초이성적인 지혜인데 우리는 그 명백사달 또는 이제 지상활 명 16장에서 그때 명이라는 글자를 썼고 그런 초이성적 지혜죠. 그런데 27장에서 승명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죠. 그거는 전체성의 지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지혜죠. 근데 그거는 큰 의미죠. 이거는 반대로 아주 작은 것이죠. 미는 수보다도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안 보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승명과 미명을 대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승명을 얘기할 때 미명을 미리 간단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미명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요것은 승명의 활동이고 앞에 흡지, 약지, 폐지, 탈지.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것을 미명이라고 해요. 요 승명은 미명으로 말미암아 승명이라는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무에서 뭔가를 받아들이는 활동은 미명이다 이거죠. 다시 말해 미명은 자의 깨달음을 얻는 사건이요. 승명은 앞에 있는 사건은 그 천하와 만물을 유를 다스리는 활동이죠. 무의와 무지무역. 승명은 무의의 지혜이고 미명은 무지무역의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풀이에서 다시 또 설명을 하겠죠. 네. 이렇게 하고 유약승 강강. 그래서 이제 이게 유는 부드러운데 이제 고집이 없는 것입니다. 자로를 얘기해서 낭창낭창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겉이 소프트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피부가 곱다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보드나무가 부드러운 이리저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약은 약한 것이죠. 그야말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래요. 요거는 무지를 가리켜요. 무지. 무를 사랑하는 의지죠. 근데 무를 사랑하는 의지는 사실 무를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장에서 전기치유, 기에 의해서 무로 이끌리는 것이죠. 그것이 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지예요. 약은 무로부터 오는 그 깨달은 묘의 사건, 그것은 약합니다. 뭐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부들부들 떨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약은 무지무욕입니다. 요것은 또 뒤에 풀이에서 설명을 더 드리죠. 유약은 무지무역은 강강을 이다. 강은 겉이 단단한 것입니다. 면도 칼이 단단하죠. 또는 바게트빵을 보면은 그 겉이 딱딱하죠. 그것이 강입니다. 겉이 단단한 거 이거 사사로움입니다. 사사로움은 내 몫을 더 챙기려고 하고 내 몫을 남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단단한 것이죠. 강은 정말로 이건 강한 거예요. 쇠몽둥이 이런 남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유와 강, 약과 강이 서로 대비가 돼요. 그래서 이 강은 사사로움, 요 앞에 강은 뒤에 강은 권력입니다. 남을 이기는 힘이니까 그게 사사로움과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무역으로 사사로움과 권력을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글자의 뜻만 가지고 무술 도장 같은 데서 이걸 써놓고, 그거는 무술하는데 어떤 기술일 수는 있겠으나, 노자하고는 그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이긴다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지무역에 의해서, 그래서 내적인 운동에 의해서, 어떤 거짓자의 활동을 이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고, 불가타러연,
물고기는 연못에서 꺼내면 안 된다. 꺼낼 수 없다는 것이죠. 꺼낼 수 없다 해석하면 웃기죠. 꺼낼 수 있죠, 당연히. 이거 구워 먹으려면 꺼내야 되겠죠. 그것들이 아니고 꺼내면 안 된다. 이거는 연못에 우리가 물고기를 넣어서 이제 감상을 하는 경우가 있죠. 부잣집이나 그러지만 사실은 뭐 여유 있게 뭐 어항에다가 금붕어를 기르는 경우도 있겠죠, 물고기. 근데 그걸 꺼내면은 아 물고기가 이쁘다. 아 이거 좀 감상하고 싶다. 꺼내서 감상하면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물고기가 죽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꺼내면 안 된다. 이제 이 물고기는 이거는 승명을 가리킵니다. 27장에서 말하는 승명. 연은 그 성인의 마음이죠. 이 사장의 연해사 만물지종과 연결이 되어서 성인의 그 삶 자체다에 녹아 있어서 그것을 꺼내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죠? 꺼내서 설명하면 그거는 그 지혜가 학문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풀이해서 말씀드리죠. 국지리기 불가이신 국가 나라의 이건 리기는 보검이죠. 이 리기는 이 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보검은 불가이신 남에게 보여준다는 뜻이죠. 시는. 그래서 이것은 보여주면 안 된다. 보여줄 수도 있죠. 근데 보여주면 안 된다. 이거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 보검이 있죠. 그것입니다. 그거는 남에게 보여주면 왕권이 그 비밀을 보여주니까 왕권이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절대 보여주지 말자. 이래서 왕권을 상징하는 보검은 잘 보여주지 않죠. 현대에 이르러서도 옆에 나라는 그 뭐 삼종신기라는가 이런 거 갖고 이런 보물을 왕가에서 보여하고 있어서 이거 안 보여주죠. 왜냐면 이게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미신이죠. 하늘이 내려줬다 이겁니다. 무슨 하늘이 내려줍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끌어내갖고 이런 얘기 그러죠. 이제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꾸며내는데 그래서 왕권을 정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국지리기는 요 국은 또한 이 중의법입니다. 이거를 풍자하면서 이 나라의 그 성인들의 나라죠. 국은 그것의 리기 이것은 바로 미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인은 누구나 리기를 지니고 있죠. 미명을. 그래서 그건 남에게 보여줄 수 없다. 이 미명이란 것은 자아의 깨달음이죠. 나 자신의 깨달음을 남에게 보여줄 수가 없죠. 성인들은 누구나 자아의 깨달음을 얻고 있죠. 그래서 리기를 각자 다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미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 유약승강강의 유약은 미명이요, 승은 강강, 승명의 활동이죠. 그래서 승명을 얘기하고 또 미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읽어서야 아무 뜻도 없으니까 미리 이제 그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미명까지를 끊어서 풀이를 진행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는 두 강의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문을 감상하시기 전에 여기 장역, 흡지, 필고, 장지 요런 문구가 고정 이렇게 같은 어떤 틀로 계속 네 개가 연결되어 있죠. 요러한 그 문구가 아주 비슷한 문구가 그 한비자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빌미로 해서 한비자라는 사람은 그 법가에 속한 사람이죠. 사실 출세를 못하고 그냥 비명에 죽었죠. 그 이사 진시황의 그 승상이었죠. 이사 시대에 이제 진시황한테 이제 면접을 하러 채용되기 위해서 그 20만 원이나 20만 글자로 된 아주 그 책을 써가지고 이제 보여주고서 이제 이걸 채용을 하는데 이사가 모함에 빠뜨려갖고 그냥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게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해로라는 글이 있어요. 노자에 대한 해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써가지고 노자를 꽤 아는 것처럼 되는데 제가 조금 읽어보니까 이거 뭐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노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노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한비자의 해설은. 그래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노자하고 한비자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상적으로 소위 노자는 사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 뒤에 나오는 그것을 이제 한비자에 나오는 걸 좀 인용하면서 좀 그런 것이 많이 인용을 하면서 노자가 무슨 책략가라든가 무슨 이런 구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터무니없다는 것 그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걸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바로 이것인데요. 이게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비자 설립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이게 좀 얘기가 약간 복잡합니다만 주서에 나오기를 장역, 폐지, 필고, 보지
지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면, 펜을 무너뜨리려면 그 사람 보호라는 건 오히려 붙들어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죠. 잠시 그를 붙들어 일으키고 반드시 장욕 취지 필고여지 이익을 취하려면, 그렇죠. 이익을 취하려면 여기서는 이익을 말합니다. 그 이익을 여는 여기서 준다는 뜻입니다. 주어야, 잠시 반드시 주어야 한다. 군은 이제 자기 주인을 일컫는 말이에요. 주인께서는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주어서 지백을 교만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게 그것을 주어서, 잠시 주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풀이는, 한자 풀이는 좀 각자 좀 하시고, 여기 이제 이거 한글로 된 거를 이제 읽겠습니다. 주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적을 무너뜨리려면 그를 잠시 붙잡아주고, 잠시라고 돼 있죠. 이익을 취하려면 그것을 또 잠시 주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인께서는 지백에게 땅을 상납하여 그를 우쭐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나와요. 책략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진언을 하는 것,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책략을 써야 된다. 요거는 이 얘기는 위선자라는 사람의 가신이 이제 임장이라는 사람인데, 위선자는 왕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진나라의 신하예요. 신하의 또 신하죠. 가신. 춘추국 시대는 이제 봉건제도가 그렇죠. 신하도 또 신하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은 이제 이런 책략을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억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춘추국 시대 대충 지도인데, 이거는 이제 기원전 260년인데, 이거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 이전 일입니다. 이건 참고적으로만 지도를 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가 실제로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가 있죠. 요거는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기원전 453년, 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을 춘추시대, 그 이후를 전국시대, 이렇게 나누는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극상의 대표니까. 그래서 이 삼진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진나라는 중원의 대국이죠. 그 주나라와 같은 동성 제후죠. 희라고 하는 주나라가 희씨인데, 이제 동엽봉제라고 그래갖고 이제 왕의 동생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뿌리도 깊고 또 땅도 크고 아주 인구도 많고 중원의 대국입니다. 근데 이 대국에 이제 신하들이 강성해져가지고 네 개의 성씨, 지씨와 조, 위, 한 이렇게 네 개의 성씨가 땅을 거의 다 차지하고 왕은 유명무실해져 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지씨가 이제 이 위선자니까 위나라죠. 위나라에 가고 땅을 요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지씨가 가장 강해요. 그래서 세 가문에다가 땅을 달라는 것이죠. 무슨 구실을 붙여가지고 무슨 옆나라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땅을 달라 그러면, 땅을 주면은 이놈은 더 커지고 이놈은 비리비리해지니까 결국은 욕심은 뭡니까? 자기가 다른 가문을 멸망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욕심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다른 나라, 한나라가 가지고 땅을 뺏었다 이겁니다. 이미 주니까 비리비리, 이거 아니면 안 주면은 망하니까 좋은 거에 겁이 나서 준 거죠. 위나라에 와가지고 또 이제 위선자한테, 나라는 아직 와가지고 또 달라고 그러니까 이 임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잠시 땅을, 잠시 무너뜨리려면 붙잡아주고, 이익을 취하려면 이익을 오히려 줘라. 그래서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해라. 그렇죠. 우쭐하게. 교만하게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우쭐하게. 그러면은, 우쭐하게 만들면은 이 세 가문이 분하니까 연합해가지고 이 강한 이거를 오히려 나중에 이길 수가 있다. 고육지책이죠. 이거를 진언하니까 이거를 채택을 해서 실제로 땅을 줍니다. 주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또 조양자인데 이제 이런 가문에 또 가니까 이 사람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여하튼 셋이서 연합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지백이라는 인물이 이 지백이죠. 우쭐해져가지고 막 하다가 일시에 망해버리죠. 그래서 이걸 멸망시켜버리고 세 가문이 따로 땅을 차지해서 이제 왕을 쫓아버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진짜로 세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책략을 부린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공부를 이렇게 했다는 사람들이, 노자도 이 한비자가 또 해로라는 그런 글을 썼으니까, 그래서 야, 노자도 책략가다, 이렇게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학문 학자답지 않은 것이죠. 이거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고죠. 잠시란 뜻입니다. 노자는 한결같이 전혀 반대의 뜻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이거는 잠시, 이건 한결같이. 잠시는 책략이죠. 한결같이는 꾸준히, 그죠?
그저 믿음이죠. 이것은 정말 참된 믿음이죠. 이건 전혀 반대이죠. 이걸 어떻게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합니까? 이 학문하는 사람들 정말 이거 제가 이거 보면은 정말 이거 학자로서의 어떤 실력도 양심도 없지만 실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있습니다. 이 한비자는 기원전 250년경 정도의 활약한 뭐 좀 지나서 죽은 사람이니까 노자보다는 분명히 후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런 문구는 물론 노자든지 한비자든지 요런 문구를 따온 것은 노자가 한비자에서 따온 건 아니겠죠. 노자가 앞섰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비자가 노자에서 따왔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주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주서를 실제로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혹시 한문실력주 오신 분 아시는 분 있으면은 그런 출처를 주서에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고맙겠어요. 제가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찾았는데 제 실력으로는 못 찾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노자도 처음 만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짐작에 어떤 문헌에 그거를 이제 풍자해서 이것을 이제 문구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 내용을 빌미로 해서 노자를 책략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꽤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또 여러분에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요렇게 하고 원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그냥 감상에서는 이거는 뭐 전혀 의미가 없죠. 이거 뭐 그래 하여튼 간에 읽겠습니다. 그래도 장욕 흡지 필고장지 다 읽겠습니다. 장욕 약지 필고강지, 장욕 폐지 필고흥지, 장욕 탈지 필고여지. 그것을 움츠리게 하려면 반드시 그것을 한결같이 펴고, 그것이라고 해 그것을 빼면 안 되죠. 그것을 약하게 하려면 반드시 그것을 한결같이 강하게 하고, 그것을 없애고자 하면 반드시 그것을 한결같이 북돋우고, 그것을 빼앗으려면 반드시 그것을 한결같이 보태준다. 시비 미명, 이것을 미명이라고 하니 유약승 강강,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또 무슨 무술이니 무슨 책략이니 이런 말을 더 하고, 실제로 또 많은 무도인들은 또 이걸 이용해서 또 이제 어떤 붙여놓고 무술을 연마하기도 하죠. 노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불가타러연 국지리기 불가이신, 물고기를 연못에서 꺼내면 안 되고 나라의 보검을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풀이 다음 강의로 연결되겠습니다.